늦은 오후, 강원도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공기는 연기로 짙게 뒤덮여 타는 대지에 쓴 냄새를 실어날랐다. 나무가 무너지는 소리가 헬리콥터의 굉음과 뒤섞였다. 사이렌과 대피 명령이 혼란 속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길을 거스르는 외로운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것은 점원 셰퍼드였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눈에는 단호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3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그녀 뒤를 비틀거리며 따랐고 4번째 새끼는 그녀의 입에 부드럽게 물려 보호받고 있었다. 마치 그 새끼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듯. 불길은 그녀의 용기를 조롱하듯 춤췄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발밑의 땅은 이글거리는 불씨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열기는 그녀를 옥죄는 밧줄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했지만 본능, 사랑, 그리고 그녀가 방금 이 세상에 낳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밀어붙였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3살이 점원 셰퍼드. 몇 달 전 허름한개 사육장에서 버려졌던 그녀는 은퇴한 소방관이자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던 72세의 김영수에게 입양되었다. 영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민지의 조용한 존재감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개가 언젠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영웅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영수는 집에 없었다. 산불이 강원도 시골을 휩쓸자 그는 이웃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급히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불길이 길을 막았고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절박한 짖는 소리만 들렸다. 민지는 새끼들과 함께 그 안에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숲은 파괴의 무게에 신음했고 불꽃은 불이 눈처럼 위에서 쏟아졌다. 새끼들은 연약한 몸으로 공포에 떨었다. 민지는 불 속으로 거듭 돌아갔다. 새끼들을 한 마리씩 불길 속에서 구하며 자신의 피부가 물집으로 덮여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생명과 상실 사이에 그녀만이 서 있다는 맹렬한 결의. 숲은 무너지고 불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홀로 상처받은 민지는 불가능에 맞섰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에 한 행동은 모든 것을 바꿨다. 산불은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다. 전선이 끊어지고 비 한 방울 없는 여름이 이어진 탓이었다. 하지만 그 불이 얼마나 빠르게 퍼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아침 해가 강원도 언덕 위로 떠올랐을 때 하늘은 이미 이상한 구릿빛으로 변해 있었다. 김영수도 지역 주민들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아직 위급함을 느끼지 못했다. 72세의 그는 수많은 화재를 겪으며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이 불은 그가 기억하는 어떤 불보다 빨랐고 예측할 수 없고 분노에 차 있었다. 오전 중반 바람이 방향을 바꿨고 1시간도 안 되어 불길은 그의 집 문 앞까지 왔다. 영수는 낡은 현대 트럭을 몰고 능선을 따라 이웃들에게 경고하러 나갔다. 창문을 내리고 연기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직 모르는 겁에 질린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불길이 길을 막았다. 불이 장벽이 그와 그의 땅, 그리고 민지를 갈라놓았다. 공황이 밀려왔다. 그는 민지를 두고 온 것이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늘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제 지켜야 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한편 민지는 불안하게 서성거리거나 짖거나 도망칠 길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볏짚과 목재로 둘러싸인 헛간 안에서 4마리의 새끼들을 감싸고 있었다. 새끼들은 며칠 전 눈을 떴을 뿐이었다. 아직 다리가 휘청거리고 귀는 부드럽게 앞으로 접혀 있었다. 그들은 아직 두려움을 몰랐다. 이상한 열기와 벽 틈으로 스며드는 연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지는 알았다. 귀는 뒤로 젖혀지고 코는 킁킁거리며 눈은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녀는 배고픔, 버림받음, 심지어 폭력을 겪어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이건 싸우거나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망쳐야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고대의 본능이 깨어났다. 세대를 이어 전해진 야생의 원초적 충동. 그녀는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다. 먼저 가장 작은 새끼를 코로 부드럽게 밀어 연기가 덜 짙은 헛간 구석으로 옮겼다. 그러고는 그 새끼를 입에 물고 헛간 문으로 달렸다. 밖의 공기는 숨 막힐 듯 짙고 불길의 주황빛이 악몽처럼 풍경을 뒤덮었다.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 횃불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달렸다.
헛간 뒤 불길이 없는 좁은 흙바닥을 찾아 첫 번째 새끼를 내려놓고 귀를 핥아준 뒤 망설임 없이 다시 돌아갔다. 이제 매초가 중요했다. 근육은 아프고 발바닥은 뜨거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헛간 안으로 돌아왔을 때 구조는 이미 신음하고 있었다. 지붕 석가래가 열기로 떨렸다. 불꽃이 지옥의 반딧불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녀는 두 번째 새끼를 몸으로 감싸며 들고 석가래 일부가 뒤에서 무너졌다. 문은 이제 재와 연기로 흐릿했다. 숨은 짧고 쉰 소리로 나왔지만 그녀는 밀고 나가 새끼를 첫 번째 새끼 옆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다. 생존 가능성을 따질 틈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은 두 마리의 새끼가 아직 안에 있고 불, 두려움, 심지어 죽음조차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세 번째로 헛간에 들어갔을 때 불은 구조물을 포식자처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목재벽은 타닥거리며 불씨를 뱉었고 연기는 너무 짙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지는 날카로운 기침 소리를 내며 재에 찔린 눈을 깜빡였다. 가슴은 숨을 쉴 때마다 요동쳤다. 안에서 마지막 두 새끼는 볏짚 더미 옆에 웅크린 채 떨며 울었다. 한 마리는 이미 울음을 멈췄고 숨이 얕아졌다. 그녀는 냄새로 시간의 촉박함을 느꼈다. 그녀는 무너진 석가래를 피해 문을 통과하며 양쪽 벽을 핥는 불길을 뚫었다. 열기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을 넘어 그녀를 벌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새끼를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피부를 다치지 않게 했다. 돌아서던 순간 뒷다리가 무너졌다. 타는 목재가 발 아래 굴러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새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고통은 그녀에게 새롭지 않았다. 다리를 절며 끌며 불, 열, 숨 막히는 연기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세 번째 새끼를 다른 두 마리 옆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지막 새끼를 위해 돌아가려 할 때 처음으로 그녀는 멈칫했다. 다리는 심하게 떨렸고 폐는 타들어갔다. 등의 난털은 그을렸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있었다. 숨은 이제 축축한 소리를 내며 나왔다. 그녀의 몸은 한계를 넘었지만 헛간 안에는 마지막 새끼가 아직 살아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돌아갔다. 시야가 흔들렸다. 지붕 위로 불길이 휘몰아쳤고 헛간은 스스로를 애도하듯 신음했다. 걸음은 느려졌고 본능은 몸과 싸웠다. 위지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몸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구조물 모서리에서 불길이 폭발하며 타는 나무 조각이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하나가 그녀의 옆구리를 맞췄고 그녀는 쓰러졌다. 긴 순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영수는 소방대 체크포인트에 도착해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목은 소리 지르다 쉰 채였고 눈은 연기로 붉었다. 내게 그는 애원했다. 민지가 새끼들과 거기 있어. 그의 말을 들은 소방관은 망설였다. 그 구역은 활활 타오르며 출입 금지였다.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 죄책감과 절박함으로 갈라진 그 소리는 대장에게 전해졌다. 몇 분 뒤, 세 명의 소방관이 규정을 어기고 영수의 집으로 향했다. 민지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본능을 따라 헛간에서 민지는 다시 일어났다. 숨은 느리고 갈라졌다. 네 번째 새끼는 무너진 석가래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고 있었다. 민지는 한 발씩 앞으로 끌었다. 몸은 휴식을 갈구했고 귀는 불이 포효로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라는 역할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역할이 그녀를 선택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호자, 전사, 생명의 가장자리까지 싸우는 어머니였다. 소방관들이 영수의 땅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종말 같았다. 헛간은 불길에 거의 삼켜졌고 지붕은 부분적으로 무너졌으며 불씨는 분노한 영혼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영수는 트럭이 멈추기도 전에 뛰쳐나와 연기 속으로 민지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타버린 들판을 비틀거리며 기침하며 눈은 미친 듯이 움직였다. 대장이 그를 붙잡으며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고 소리쳤고 영수는 무릎을 꿇고 아내가 죽은 뒤로 말하지 않았던 신에게 기도했다. 무너지는 헛간 안에서 민지의 시야는 깜빡였다. 빛, 어둠, 빛, 어둠. 숨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다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들었다. 마지막 새끼의 희미한 헐떡임. 그 소리는 불의 소음, 고통, 모든 것을 뚫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마지막 간청이었고 순수한 의지로 민지는 일어났다. 빠르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배가 뜨거운 땅에 닿을 듯 끌며
네 번째 새끼에게 다가갔다. 새끼는 부서진 석가래 아래 갇혀 있었다. 으깨지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작은 다리가 공황 속에 발버둥쳤다. 민지는 코로 석가래를 밀며 부드럽게 울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이제 요란한 소리로 나오고 모든 움직임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물집이 터진 발로 석가래 아래를 파며 등에 떨어지는 불씨를 무시하고 마침내 석가래가 조금 움직였다. 그녀는 새끼를 이빨로 끌어내고 남은 힘을 다해 문으로 향했다. 그때 헛간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상부 프레임이 무너지며 굉음이 울렸다. 민지는 달릴 수 없었다. 그녀는 새끼를 몸으로 감싸며 웅크렸다. 불과 파편이 주위로 떨어졌고 끔찍한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밖에서 영수는 그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질렀다. 한 소방관이 명령을 어기고 연기 속으로 달려갔다. 불길 속에서 그는 그녀를 봤다. 검은색과 황갈색 털이 깜빡이며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민지는 헛간 문턱을 간신히 넘어 재와 파편에 반쯤 덮여 있었다. 그녀 아래 새끼는 살아있었지만 조용했다. 소방관은 둘을 품에 안고 달렸다. 뒤에서 헛간은 마지막 포효를 내며 완전히 무너졌고 불꽃과 잿더미가 하늘로 치솟았다. 영수는 달려와 민지가 발치에 놓이자 땅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숨은 간신히 이어졌다. 옆구리는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발바닥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하지만 눈이 살짝 떠지며 영수의 얼굴을 보고 다시 감겼다. 소방관은 품에 든 새끼를 보며 속삭였다. 모두 구했어요. 영수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다. 주위에서 불은 여전히 타올랐지만 그의 품에는 죽음을 4번 마주하고도 새끼를 버리지 않은 개의 기적이 있었다. 수의 클리닉은 두 마을 너머에 있었고 영수는 미친 듯이 운전했다. 백미러로 민지를 보았다. 그녀는 두꺼운 담요에 쌓여 숨이 얕았고 주둥이는 그을음으로 얼룩졌다. 내 새끼는 그녀 곁에 웅크리고 방금 겪은 공포를 모른 채였다. 한 마리가 작게 끽 소리를 내자 영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버텨, 아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까지 와서 헛되게 할 순 없어. 당직 수의사 박지은은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 영수가 부상당한 군인처럼 민지를 안고 들어오자 대기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민지의 털은 피부까지 타들어갔고 발바닥은 검게 변했지만 지은을 놀라게 한 건 민지의 심장박동이었다. 약했지만 여전히 뛰고 있었다. 새끼들은 기적적으로 안정 상태였다. 이 아이는 싸움꾼이에요. 지은은 민지의 주둥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위태로워요. 다음 48시간 민지는 삶에 매달렸다. 수액, 항생제, 진통제를 맞았고 화상은 매일 드레싱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녀가 깨어날 때 혼자가 아니도록 교대하며 곁에 잤다. 영수는 클리닉을 떠나지 않았다. 민지가 듣지 못해도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아내 이야기, 다시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마음, 약속, 사과, 기도를 속삭였다. 직원들은 말없이 지켜보며 이계에게 헌신하는 노인의 모습에 감동했다. 사흘째, 해가 뜨기 직전 민지가 눈을 떴다. 많이 움직이진 못했지만 옆에 수건을 살짝 밀었다. 숨은 더 강하고 규칙적이었고 영수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발을 만지자 꼬리가 침대에 살짝 부딪혔다. 다시 왔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새끼들은 이미 우리에서 놀기 시작했다. 가장 작은 새끼는 민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민지가 너무 약해 반응하지 못해도 새끼는 그녀 배 곁에 웅크렸다. 그 새끼는 나중에 가장 강한 강아지가 되었고 그들은 화재와 용기를 기리기 위해 그를 제라고 불렀다. 민지의 회복은 길고 꾸준했다. 흉터 위로 털은 완전히 자라지 않았고 평생 절뚝거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일, 견딘 고난은 그녀를 단순한 개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웃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헌신과 불가능한 힘의 이야기로 전해졌다. 영수는 종종 그녀가 새끼들뿐 아니라 자신도 구했다고 말했다. 너는 나를 구했어.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속삭였다. 몇 달이 지나 땅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검게 탄 땅에는 새 풀, 어린 싹, 야생화가 용감하게 돋아났다. 자연은 새 출발을 결심한 듯했고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헛간을 새로 지었다. 예전과는 달리 더 나은 모습으로. 입구에는 손으로 새긴 나무 간판을 세웠다. 민지의 막루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영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흐려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영수와 목초지를 걷다가 절뚝였다.
새끼들은 강하고 장난꾸러기로 자라 풀밭에서 나비와 서로를 쫓았다. 쟤는 어머니를 맹렬히 따르며 그녀의 행동을 따라했다. 이야기를 들으러 온 방문객들은 민지의 조용함에 놀랐다. 그녀는 짖거나 관심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모든 것을 말했다. 영수는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웃, 나중엔 낯선 사람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렸고 이번엔 파괴가 아닌 따뜻함을 전하는 불처럼 퍼졌다. 소방관, 어머니, 군인, 아이들까지 메시지를 보냈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민지는 내가 잊었던 것을 상기시켰어요. 용기, 충성,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어느 아침, 영수는 민지와 함께 현관에 앉아 이제 다시 푸른 계곡을 바라봤다. 알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혜진이 떠난 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는 멈추고 민지의 귀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다시 일어날 이유를 줬어. 민지는 한쪽 눈을 뜨고 꼬리를 한번 흔들며 그의 말을 이해한 듯했다. 이후 몇 년, 민지는 품위 있게 늙어갔다. 흉터는 옅은 패치로 남아 그녀가 겪은 전쟁을 상기시켰다. 영수는 종종 그녀가 고대의 영혼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내진 듯했다. 보호자, 증인, 스승.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사랑이 집으로 가는 길을 밝힌다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민지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헛간 뒤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 성장한 새끼들과 그녀가 조용히 구한 남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영수는 그녀의 머리를 무릎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잘했어, 아가. 정말 잘했어. 바람이 들판을 부드럽게 스치며 재와 야생화 냄새를 실어 나를 때 대지 자체가 어머니, 영웅, 친구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멈춘 듯했다. 민지가 떠난 후 영수는 며칠간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집안의 침묵은 무겁고 거의 신성했다. 성견이 된 새끼들도 느리게 움직이며 공기의 무게를 감지했다. 특히 쟤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쉰 떡갈나무 곁에 머물며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웅크렸다. 영수는 매일 저녁 현관에서 지팡이를 짚고 쟤를 바라보며 그렇게 작은 존재가 그녀의 영혼을 어떻게 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슬픔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민지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지역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교장은 이야기를 듣고 영수에게 쟤를 데리고 민지의 여정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영수는 망설였다. 그는 이야기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 속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마 민지가 원했을 것이다. 고통이 아닌 살아남은 사랑에서 배우기를. 그날 학교 방문은 많은 시작의 첫걸음이었다. 영수는 쟤와 함께 교실, 교회, 소방서, 요양원을 돌았다. 매번 민지의 사진을 가져갔다. 화재 전 강하고 부드러운 눈의 그녀. 그는 이야기를 비극이 아닌 충성과 용기의 증거로 말했다. 그리고 항상 끝에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그의 등에 얹으며 말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이 아이 안에 있어. 소문은 계속 퍼졌고 지역 동물 구조단체는 영수와 협력해 민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산불과 트라우마 상황에서 구조된 개들을 훈련해 치료동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쟤는 첫 번째 공인 동반견이 되었다. 제태역 군인과 아이들과의 유대는 마법에 가까웠다. 조용하고 치유적이며 인내심이 많았다. 매년 화재 기념일, 사람들이 영수의 목장에 모였다. 생존자, 소방관, 이웃, 낯선 사람들. 그들은 촛불과 이야기, 자신의 개를 데리고 왔다. 민지의 이름이 새겨진 단순한 돌이 있는 떡갈나무 아래. 그들은 침묵 속에 섰다. 그리고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이 타오르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모임에서 새로 지은 헛간 위로 별이 떠오를 때 항상 한순간의 고요가 있었다. 민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교훈, 유산, 가장 위대한 영웅이 때론 제복을 입거나 말을 하지 않고 네 다리로 걸으며 발자국을 남기고 세상을 입에 물고 간다는 증거였다. 첫 기념식 후 몇 달 뒤, 영수는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젊은 여군이 점원 셰퍼드와 먼지 낀 사막 태양 아래 미소 짓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메모는 간단했다. 민지 이야기를 해외에서 들었어요. 제 K9 파트너 이름을 민지로 지었죠. 지난달 그녀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세상에 그녀를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영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손이 살짝 떨렸다. 민지의 이름이 바다를 건넜고 또 다른 일을 구했다는 걸 몰랐다. 이야기는 조용히 강렬하게 퍼져갔다. 대구의 고등학교 교사는 민지의 희생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이타심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했다.
강원도의 소방관은 민지의 이야기를 감정적 기반으로 삼아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세월 거리를 두고 지내던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민지의 영상을 함께 보았다. 끝나자 아들은 이제 이해했어요. 라고 말했고, 그건 오랜만에 찾아온 이해의 시작이었다. 가장 놀라운 연결은 영수가 전국 동물복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았을 때였다. 긴장했지만 결심한 그는 재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화재와 개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변했다. 영수는 상실, 사랑, 말이 없는 존재가 그에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진심으로 말했다. 청중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침묵 속에 섰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지만 모두가 순수하고 깨지지 않는 무언가에 연결되었다고 느꼈다. 연설 후 한 남자가 무대 뒤로 다가왔다. 조용하고 친절한 눈에 소방관의 자세를 한 그는 말했다. 그날 당신 집에 들어간 대원 중 하나였어요. 영수의 눈이 커졌다. 제가 그녀를 안고 나왔죠. 남자는 기억에 목이 메며 말했다. 살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그녀는 살았어요. 그녀가 살아남으려 싸우는 걸 보고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2년 뒤 전역했고 지금은 치료견을 훈련해요. 두 남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감사와 치유만이 필요했다. 영수는 재와 함께 시원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왔다. 도시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만 그는 도시나 연설, 낯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생각했다. 불꽃이 담긴 눈을 가진 한 마리 용감한 개가 그들 모두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일으켰다는 것을. 운동, 유산, 조용히 상처받은 곳으로 들어가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드는 희망의 군대.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치유가 뿌리내린 곳에서처럼 영수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 충만했다. 이제 노견이 된 그는 여전히 충실히 곁에 있었다. 그들은 지역 전설이 되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회복력, 충성,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봄 헛간 주위 들판은 다시 꽃피웠다. 오래전 타버린 땅 위로 야생화가 돋아났다. 생명은 항상 길을 찾았다. 민지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치료 및 구조견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수백 마리의 개가 가족, 트라우마 생존자, 퇴역 군인에게 배치되었다. 프로젝트의 새 본부 로비에는 민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들판에 우뚝 선 그녀, 카메라 너머 무언가를 응시하는 눈. 아래 플라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불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 그 안을 걸었다. 방문객들은 종종 그 앞에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지만 모두 변화를 안고 떠났다. 영수는 그 집,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난 떡갈나무 아래에서 남은 세월을 보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 친구, 예전 학생들이 자주 방문했다. 왜 떠나거나 땅을 팔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항상 말했다. 여긴 신성한 땅이야. 그녀가 여기 걸었어. 생명을 구했어. 그런 사랑은 과거에 속하지 않아. 바람 속에 여전히 메아리쳐. 그리고 바람이 잎사귀를 스칠 때 그는 민지의 발소리가 풀밭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다. 그의 마지막 날, 영수는 석양 아래 현관에 앉아 낡은 플란넬 담요에 쌓여 있었다. 쟤는 그의 발치에 누웠다. 그는 푸르고 충만한 계곡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손은 제위 머리에 부드럽게 얹어 있었다. 우린 잘했어, 아가. 그는 평화로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내 빛을 살렸어. 해가 언덕 뒤로 지고 하늘이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불이 셋. 하지만 이번엔 파괴가 아닌 따뜻함을 주는 불. 영수가 떠난 후에도 이야기는 이어졌다. 구조된 모든 강아지, 희망을 찾은 모든 아이, 떡갈나무 아래 앉아 기억하는 모든 이 속에서 어떤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깜빡이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건네지며 조용히, 용감히, 영원히 타오를 뿐이다.